네, 안녕하세요. 지트 에듀케이션 죽전 고등부 팀장, 수학과 팀장 김영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죽전고 1학년 내신 대비 관련해 갖고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서 그거 관련된 거 분석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좀 화면 같이 보면서 아마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로 일단은 시험에 대한 문항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죽전고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객관식에서 18 문항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서술형에서 3 문항. 근데 요게 꼭 일정하지는 않아요. 보통 객관식을 17 문항에서 18 문항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보통 적게는 2 개에서 3개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총 보통 20 개에서 21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문항 구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제 난이도, 그다음에 문제 배치까지도 되게 스탠다드하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거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함에 있어서 일단 좀 전반적으로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아이들이 만약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지를 운용해 가야 되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18 개의 서술형 만약에 3개 정도 나온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제가 하위권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그럼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럼 보통 하위권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내신에서 70 점을 맞기가 좀 힘들어요. 아마 50 점에서 고 전으로 왔다 갔다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럼 요 아이들을 쪼금 전략적으로 끌어올려서 70 점을 좀 목표로 가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70 점이라는 거는 보통 죽전고가 평균적으로 75 에서 80 정도의 1 컷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65점 내외 혹은 60 점까지 내려가는 부분에서 이제 2 등급 컷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총 5 등급제로 바뀌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고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럼 일단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목표를 한 70점 정도로 잡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이 만약에 18 문항 나온다고 치면 이 18 문항 가운데서 아마 12 문항에서 13 문항 정도 요거를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뭐 아주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학부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유형서 또 학원에서 하는 문제집 중에서 너무 어렵지 않은 걸 풀었을 때 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서술형 3 개가 있다고 치면 이 중에 서술형 1 번하고 2번 정도. 자, 요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하위권 아이들한테 주문하는 게 15 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요 15 문제를 실수 없이 맞췄을 때가 맞을 수 있는 점수 70점 정도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 정도 점수가 득점이 된다면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당장에 1 등급은 조금 안 되겠지만 2 등급 안에는 확실히 들 수 있고 그다음에 객관식에서 12 개에서 13 개를 푼다라고 하면은 아직 객관식에서 남은 문제들이 대략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쪼끔 운에 맡기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고 안에서는 좀 찍어서라도 맞췄을 때 어느 정도 '정말 잘하면 1 이라는 숫자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제 고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요 15 문제를 실제적으로 50분 동안 그냥 15 문제를 풀어낸다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게끔 대신에 그렇게 푼 15 개는 다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좀 하위권 아이들의 좀 목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쪼끔 더 들어가서 만약에 중위권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자, 그럼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죽전고에서 보통 중위권 아이들은 그래도 저는 하위권이 목표가 70 이라면 중위권 아이들 목표는 네, 저는 확실히 1 등급에 한번 그래도 안착을 해 보자. 저는 그게 좀 목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 18개 중에서 똑같이 12 개에서 13 개는 해결을 해 주고 역시 논술형 1 번과 2 번까지는 해결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우리 중위권 아이들이 15개 정도를 해결을 해 주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70점 정도가 확보가 되고 그럼 이제 하위권과 중위권의 차이점은 하위권 아이들은 이 15 개를 푸는데 50 분이라는 시간을 거의 온전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중위권 아이들은 이 15 개를 풀고도 대략 10분 정도만 시간이 남으면 돼요. 10분 정도만 시간이 남아 준다면 여기서 풀지 못한 대략 5 개에서 6개 문항들이 있겠죠. 그중에서 딱 2 개만, 딱 2 개만 더 풀어 주더라도
80 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인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푼 것들 안에서 실수가 되지 실수하지 않는 거. 이제 고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중위권과 하위권 아이들이 만약에 죽전고에서 내가 등급을 좀 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가운데서 가장 아이들이 되게 중요하게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50 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정도의 문제만 풀려고 해야 돼요. 본인의 실력이 아직 중위권 내지 하위권인데 '내가 50분 동안 21 개를 다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점수를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말해서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도 50 분이라는 시간 동안 21 문제를 다 푸는 게 어려운데, 중위권이나 하위권 아이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버리게 되면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고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딱 내가 요 정도 문제만 풀어야 되겠다.' 이제 요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이 한 번 한 번 진행될 때마다 쪼끔씩 더 한 문제 한 문제 더 맞춰 들어가는 걸 목표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상위권. 자,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 제가 말하는 요 상위권이라는 거는 일단은 5 등급제 기준 1 등급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요 친구들은 사실상 등수가 되게 중요한데, 등수에서 한 자리, 등수 자체에서 내가 한 자리 등수 안에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1 번부터 한 12번 내지 13 번까지 잘 해결해 주고, 논술형 1 번과 2 번까지 잘 해결해 주고, 자, 요렇게 15 문제를 통해서 70 점까지 확보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자, 그렇다면은 그 이상 맞추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85점 이상, 거의 90점 가까이 맞추려면은 나머지 6 문항 정도, 그다음에 논술형 3 번, 자, 요거까지 저희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요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당연히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저희 객관식 안에서 보면은, 자, 15 번에서 17 번, 그다음에 18 번, 자, 요거 지워졌는데, 자, 요것들은 이제 어때 보여요? 자, 이제 우리 상위권 아이들은 여기에 있는 문항들도 결국에는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보통 많이 등장이 되냐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고난도 문제는 모의고사 4 점, 그다음에 일반적인 내신 기출, 그다음에 당연하게도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 안에도 난이도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학교 프린트 안에 있는 고난도 문제들, 사실상 요것들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논술형 3 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사실 아이들이 이제 많이들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만 주구장창 푼다고 해서 얘네들을 실전에 맞출 수 있게끔 죽전고에서 절대로 내지를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 상위권 아이들한테도 중요한 거는 요 15 문제에 대한 70 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 안에서 실수 안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그리고 중위권과 하위권과 다르게 상위권 아이들은 이 15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 속력으로 푸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 15 문제를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 상위권 문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만 결과적으로 이 내가 열심히 어려운 문제를 공부한다고 해도 어차피 실제 시험 시간 내에 내가 걔네들을 풀 시간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 많이 공부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실전에서 그걸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실전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실제로 가리키면서 가장 상위권 아이들한테 많이 주문을 하는 것들이 "앞에서 시간을 줄여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앞에서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어차피 풀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15 문제에 대한 거를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그다음에 덩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난이도 어려운 문제에 대한 거를 또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풀 수 있는가,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테마를 잡은 게 이제 "어떻게 공부하지?"를 좀 기본으로 잡아 봤는데, 자, 요거를 좀 같이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 객관식 기본 문항 같은 경우는,
자, 말 그대로 뭐 교과서하고 기본 유형서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해요. 그럼 이제 하위권 아이들은 여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정말 집중을 하면서 말씀드린 아까 전에 그 15 문제를 풀고 나서 나오는 10분, 이제 고거를 잡기 위해서 역시 여기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위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중위권이 10분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상위권은 여기서 20분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1 순위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논술형 1 번의 타이밍. 이제 논술형은 보통 3 문제 나온다고 쳐도 배점이 무려 20 점이에요. 근데 논술형 3 개가 모두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1 번과 2 번은 할 만해요. 그다음에 이제 3 번이 좀 어려운 건데, 많은 아이들이 논술형 1 번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많이 놓쳐요. 자, 내가 앞에서 객관식 1 번부터 12 번까지를 어떻게 풀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죽전구는 논술형 1 번에 내가 몇 분대에 들어가느냐. 선생님이 보통 이야기하는 건 20분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20분 정도가 됐을 때에는 내가 몇 번까지 풀든지 간에 일단 논술형에 들어가 봐야 돼요. 논술형에 들어가서 논술형 1 번, 2 번을 해결하면서 거기서 최대한 득점을 얻어 주고,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12 번까지 못 풀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풀고 그다음에 뒤로 이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요 제가 이제 이 문항 구성 요 세트에서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요 첫 번째 1 번에서 12 번까지에 대한 스피드, 그리고 정답률, 요게 우선적으로 무조건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논술형 1번 들어가는 타이밍. 내가 논술형 1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분 요 내외에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반드시 뭐 12 번까지 풀고 논술형으로 들어간다?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논술형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몇 번까지 갔든지 간에 뭐 12 번까지 가고 20 그다음에 논술형 1번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다음에 3 순위로 중요한 게 요게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말 그대로 중상하 이 세 그룹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하위권은 말 그대로 이건 어느 정도 배제해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중위권이랑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요거에 대한 해결이 되는 거고, 또 중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차이가 이것들을 내가 얼마만큼의 해결이 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느냐가 중위권과 하위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러면 쪼끔 더 세부적으로, 그럼 내가 이번에는 여기 이 고난도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학푸는 또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를 한번 봐 볼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여기 타이틀 보면 아시겠지만 부교재와 학교 프린트. 자, 실제로 죽전고는 작년까지는 올림포스를 부교재로 가져갔어요. 올림포스 고난도 아니고 일반 올림포스입니다. 그래서 올림포스랑 학교 프린트를 기본으로 가져갔는데, 자, 올해부터는 사실상 부교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사실 이제 학교 프린트 위주로 들어가는데, 자, 말 그대로 학교 프린트 안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실제적으로 학교 프린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EBS 전국연합, 그다음에 올림포스. 한마디로 작년까지 썼던 올림포스를 이제 교재로 쓰는 부교재로 쓰는 게 아니라 학교 프린트 안에도 선생님이 그냥 따로 짜집기를 해서 드린다는 준다는 말인 건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짜집기해서 준 것만 봐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만약에 학교 프린트에 출제된 문제의 출처가 올림포스라면은 저는 올림포스 교재를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학교 프린트 안에 전국연합이 들어가요. 요즘 학교에서 모의고사 4점에 대한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정시를 조금 무난하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4 점짜리 이제 실제 모의고사에 나온 4 점짜리들을 학교 시험에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 학교 시험에 4 점짜리 출제할 거야."라고 하면은 사실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규제 중에서 전국연합이면 대략적으로 5개년 정도에서 조금 쓸만한 문제, 좀 괜찮은 문제들을 단원별로 추려서 문제집을 만든 게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이에요. 그다음에 실제로 죽전구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이 전국연합에 대한 걸 거의 부교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 프린트에 많이 출제하면서 거의 부교재와 마찬가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부교재가 실제로 있진 않지만 그냥 죽전고, 내가 죽전고로 다닌다면 전국연합, EBS 전국연합이랑 올림포스 기본이에요, 기본. 자, 요거 정도는 뭘로 가져가는 게 낫다? 그냥 우리 학교 부교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말한 이 학교 프린트라는 건 결국에 올림포스 전국연합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기본 문항. 자, 학교 프린트 안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자, 기본 문항이 있게 되는 건데 요건 뭐 당연히 연습을 하면 돼요. 근데 실제로 요 기본 문항은 올림포스에 보통 수록이 많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추가로 전국연합 3점 요 유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유형 정도로 보고 내가 만약에 내가 하위권이야. 그래서 기본 문항 아까 말한 그 12개, 13개를 열심히 해야 돼. 그렇다면은 올림포스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전국연합에서 적어도 내가 3점짜리는 무난하게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중위권과 상위권 같은 경우도 내가 결국 여기서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국연합 기출에서 각 소단원별 전국연합이라는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소단원별로 이제 4점짜리하고 그다음에 1등급 이제 1등급 문제라고 해서 곧 수록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이제 기본 문제 있고 요 안에 3점이랑 4점짜리 문제들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1등급 문제를 모아둔 게 있거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저희 학원 같은 경우 GT 학원 같은 경우도 보통 만약에 지금 새롭게 고1 아이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고1 아이들이 이제 올라와서 겨울방학을 보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겨울방학 때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연합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전국연합에서 기본적인 거 하고 4점짜리 하고 1등급 문제 같은 경우도 보통 겨울방학 내에만 적어도 2번 이상은 무조건 반복을 시켜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 언제 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학교 프린트를 받아요. 방학 때 열심히 전국연합 공부하고 나서 이제 죽전고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죽전고에서 학교 프린트를 나눠주겠죠. 학교 프린트 안에 좀 어려운 문제 뭐가 있지 한번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1등급하고 4점. 내가 겨울방학 때 봤던 전국연합의 4점짜리 문제들. 내가 겨울방학 때 봤던 올림포스 전국연합 EBS 안에 1등급 문제들이 학교 프린트에 그대로 들어가 있네 라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학 때 이게 충분히 열심히 연습이 된다면 학교 프린트를 받았을 때 어때요? 생각보다 낯설지 않고 또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근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요 문제들이 결코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문제들이 아니어서 쌤 그냥 학교 프린트 받으면 그때 가서 풀면 되지 않아요? 사실 늦어요. 저는 확실히 늦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 1등급 문제들은요. 그냥 한두 번 본다고 해도 실전에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실전에서 내가 푸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럼 요 1등급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스텝 1, 2, 3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이거를 1, 2, 3 차근차근 가면은 실전에서 못 풀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가야 돼? 적어도 요거 생략하고 스텝 2의 중간부터 들어가 갖고 마무리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야. 근데 요 정도까지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 원본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을 때 너무 많이 바뀌면 안 돼요. 대략적으로 숫자가 좀 바뀐다든가 아니면은 뭐 2차 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아래로 볼록으로 나왔다가 그게 위로 볼록으로 나온다거나 한 그 정도 느낌인 경우 그 정도 느낌이어야 내가 요게 가능한 거지.
아예 많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결국에 원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다행히도 학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4 점짜리를 출제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않아요. 측정고 같은 경우도 보통 나오면은 숫자가 바뀌거나 개형이 살짝 바뀌는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연습만 충분히 되면은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렇게 우리가 쪼금 들어가져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자 그럼 내가 만약에 고난도 문제에 대한 거를 여기서 방학 동안부터 해 갖고 쭉 파악해 갖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방금 쌤이 이야기했던 대로 연습이 돼 갖고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학교 프린트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외통수 문제. 이제 외통수라는 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학 문제의 풀이가 정말로 많은데, 이 수학 문제 풀이 안에서 풀이가 한 가지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로, 그중에서 둘 중에 선택을 잘못하면 풀이가 너무 길어지는 거야. 그럼 풀어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런 것들. 자, 내가 여기다가 만들어 놨는데, 자 요게 이제 죽전고 학교 프린트에 있던 문제예요. 죽전고 학교 프린트에 있던 문제인데, 자 근데 난이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닌데,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인수분해로도 풀 수 있고 2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로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요, 케이스가. 또 인수분해 꼴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다만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갔을 때는 풀이가 확실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하면 돼요? 판별식은 0 이다를 2번 써 갖고 들어간다. 아마 이 문제 아는 분들은 내가 요렇게만 얘기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그렇게 돼도 계산량이 막 적진 않지만 뭐가 돼? 무조건 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외통수는 아니지만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선택을 잘못했을 때 풀이가 길어지거나 안 풀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학교 프린트에 수록된 외통수 문제들은 반드시 숙지가 돼야 되고 따로 모아다가 다시 한번 풀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실전에서 말리는 일이 없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사실 요 페이지에서 내가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가장 크게 말하고 싶은 거는, 현재 죽전고 뭐 내년에 부교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예요? 자, 부교재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학교 프린트 구성으로 봤을 때 그냥 내가 죽전고에 들어갈 거라면은 나는 겨울방학 때 전국연합이랑 그다음에 올림포스 기본, 요 정도는 확실하게 겨울방학 때 정리하고 3 월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프린트를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할 게 외통수 문제에 대한 파악, 그다음에 모의고사 출제된 거 파악. 모의고사 출제된 거는 파악해서 내가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것들이랑 비교해 가며 공부하면 되고, 그다음에 외통수 문제는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미리 파악해서 내가 시험 때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가는 게 무조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죽전고는 확실한 대비책이 있어요. 확실한 대비책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문제 자체도 상당히 스탠다드하게 나오기 때문에 준비가 이제 확실하게 스탠다드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문항을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항을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 잠시만요. 자, 그럼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 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고 학교 프린트도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그게 실제적으로 시험에서 얼만큼이 반영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쪽을 보시면은, 자 학교 프린트에서 2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전국 연합 모의고사에서 5 문항, 무려 5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학교 프린트에서 2 개밖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뭐야? 학교 프린트가 대략 200 문제 가까이 나오는데 그중에 2 개가 나왔어? 자, 여기서 말하는 제가 출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쉬운 것들은 제외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것들은 사실은 학교 프린트에 있어도 아주 쉬운 것들은 나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쪼끔 제외하시고 외통수 문제하고
그다음에 고난도 문제에 대한 비율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교 프린트 안에서 외통수랑 고난도 문제가 2개 정도 나오고 그중에 하나가 킬러. 그다음에 전국연합 모의고사에서는 무려 5개가 나왔습니다. 이 5개가 나왔다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어려운 3점하고 그다음에 조금 쉬운 4점부터 어려운 4점까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무려 5개. 자, 이 정도 되면은 선생님이 왜 그냥 EBS 전국연합이 그냥 죽전고의 부교재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정도 또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뭐 킬러라고 써놓긴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개 정도가 킬러고 1개 정도는 한 중킬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문항 분석표를 보시게 되면은 쭉 난이도 있다가 요거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이제 이게 외통수 문제예요. 요게 이제 외통수 문제로 나온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쭉 뒤에 보시면 어때요?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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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상 쭉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어때? 교육청 변형, 교육청 변형. 그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기출 변형도 하나 있어요. 타 학교 기출 변형. 보전고 거를 좀 변형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자, 학교 프린트 변형된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역시 교육청 변형 들어가 있고. 자, 보면 알겠지만 자, 지금 어때요? 자, 학교 프린트에서 자, 조금 외통수 비롯해 갖고 난이도 어려운 거 2개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왔으니까 자, 어때? 요 9번 외통수 그다음에 18번 좀 킬러 문제 요것들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9번은 잘못하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뭐 이건 너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전국연합. 자, 전국연합에서 지금 나온 게 지금 3개. 여기서는 5개라고 했는데 왜 3개밖에 없지? 물론 3개만 나와도 너무 대단한 거긴 한데 자, 실제적으로 나온 요 18번이랑 18번 문제 요것도 결국에는 전국연합에도 출제가 되었던 문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학교 프린트가 있고 전국연합이 있으면 겹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요 18번이 전국연합에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에도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17번. 자, 요게 보전고 기출 문제가 좀 변형돼서 나왔어요. 근데 요게 사실 보전고 기출 문제가 변형돼서 나왔다기보다는 보전고도 뭐가 돼요? 당연히 전국연합에서 출제가 많이 되겠죠. 보전고 안에 전국연합에서 출제된 문제가 다시 죽전고로 나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국연합에서 5개 정도가 출제가 되어 있다. 전국연합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요거 정도는 맞춰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팩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학교 프린트 열심히 하고 전국연합을 열심히 해줘야 그리고 또 그래도 보전고에도 나왔으니까 뭐야 타학교 내신 기출 이 정도까지는 열심히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쌤이랑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 학교 프린트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은 3월에 학교 프린트를 위해 겨울방학 때 전국연합을 미리 열심히 공부하자. 거기에다가 올림포스 기본까지도 열심히 공부하자. 그럼 방학 때 요 2개 열심히 공부하면은 3월에 만난 학교 프린트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공부한 것들이 결국에는 뭐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내가 시험을 볼 건데 학교 프린트랑 전국연합만 열심히 공부해도 몇 개가 풀려? 여기 쉬운 것들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한 9번 이상부터 9번 이상부터라고 하면 몇 문제가 나오겠어요? 대충 12문항 12문항이 되는 건데 이 12문항 중에 학교 프린트랑 전국연합만 열심히 해도 7문항에 대한 거를 사전에 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건 뭐 말 다 한 거 아닌가? 이 7문항 중에 어려운 문항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5문항은 뭐 논술형 1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유리하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학교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학원에서 이만큼 대비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 생각보다 등급 컷이 높지 않고 1등급을 맞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크게 봤을 때 2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요.' 자, 이거 우리 잠깐만 앞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총평 한번 볼까? 총평. 자, 총평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중상위권 아이들이 얘기하는 총평. 중상위권 아이들이 얘기하는 총평이 분명 봤던 문제인데 뭐라고?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분명 봤던 문제인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근데 이 시간을 확보하려고 자꾸만 쓸데없는 거를 해. 뭐를 해? 어려운 것만 너무 풀고 있는 거야. 물론 어려운 거 열심히 푸는 거 당연히 중요해.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시간 확보가 절대로 안 돼요. 죽전고는 절대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아. 어려운 것만 줄창 푼다고 시간이 되진 않고요.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객관식에서 기본문항. 기본문항 몇 문제? 논술형 포함해서 15문항. 요거에서 무조건 시간을 단축해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시간 단축 플러스. 그리고 뭐? 고난도 문항 대비. 자, 쌤이 아까 고난도 문항 어떻게 대비하라고 했죠? 고난도 문항에 스텝 1, 2, 3가 있다. 스텝 1, 2, 3가 있다라고 하면은 스텝 1 정도는 스킵하고 바로 뭐야? 2, 3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총평에서 분명 봤던 문제 안 돼. 봤던 문제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냥 내가 이거 봤던 문제인데 못 풀었어. 그럼 중위권이야. 알고 있는 문제. 알고 있는 문제. 자, 봤던 문제랑 알고 있는 문제는 시간이 부족해. 봤던 문제라면은 고난도 문항을 스텝 1, 2, 3에서 1을 생략하고 2, 3로 절대 풀 수가 없어. 그 친구들은 1부터 차례대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무조건 부족해. 봤던 문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 문제. 이 문제 그거네?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였지? 숫자 바뀌었네? 스텝 1 생략 바로 2, 3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봤던 문제랑 알고 있는 문제의 차이예요. 그럼 죽전고에서 원하는 거는 뭐야? 너희들이 고득점을 하려면 봤던 문제가 아니라 알고 있는 문제. 그만큼 공부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만큼 공부 안 하면 절대 고득점 못 해. 이게 죽전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자, 뭐 당장에 나는 요거 일단은 킬러 및 난이도 최상 문제까지도 한번 넣어 봤는데 자, 여기 있는 거 18번 문제. 자, 요거 어디서 출제가 된 거냐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학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얘는 학부이자 전국연합에도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요 친구 논술형 3번. 자, 논술형 3번도 좀 어려운데 이거 그냥 대놓고 전국연합에 있어요. 이거 대놓고 전국연합에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요게 보전고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보전고에도 출제된 문제지만 역시 전국연합에 있어요. 자, 아마 요 문제들이요. 뭐 내가 시험 때 처음 보는 문제 아니야. 뭐야? 이미 열심히 한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이미 봤던 문제야. 그럼 겨울방학 때 요거 봐. 겨울방학 때 보고 이거 겨울방학 때 보고 어떻게 3월 달부터는 이제 봤던 문제를 3월 달부터 알고 있는 문제로 바꿔주는 거지. 알고 있는 문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풀어줘야만 뭐가 돼요?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비라고 하면은 결국에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건데 이 대비라는 것 자체가 뭐야? 봤던 문제를 아는 문제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 뭐 어차피 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왈가왈부 얘기해 봤자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마 수업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학원 와서 수업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주구장창하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억해. 봤던 거 아는 문제로 바꾸는 과정. 요게 최상위권 아이들한테 무조건 필요하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이렇게 중간고사를 한번 대비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중간고사 이게 시험입니다. 시험.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1단계 시작 15분에서 20분. 1번부터 12번 내외 문항을 풀어요. 자, 내가 아까 전에 말한 게 20분이라는 타이밍에 뭐라고요? 논술형 1번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자,
20분 동안 12번까지 풀고 논술형 들어가면 제일 좋아. 하지만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가 중요해요? 일단은 12번까지 푼다. 그 다음에 20분 동안 풀어보고 만약에 내가 20분 동안 9번까지 풀었어. 그러면 그냥 논술형 넘어갔다가 다시 오면 돼요. 자, 그래서 요 2단계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중하위권, 그 다음에 상위권 아이들을 봤을 때, 자, 중하위권 아이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정확도. 중하위권 아이들이 요 1, 2단계를 하는데 시간을 단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분명히 계산 실수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 중하위권 아이들은 이때 정확도를 길러주시고, 상위권 아이들은 정확도는 기본이야. 정확도는 당연히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야? 시간 단축. 더 중요한 게 시간 단축이 되는 거야. 시간 단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상위권 아이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왔어요. 3단계. 그러면 3단계는 사실상, 자, 냉정하게 얘기해서 하위권은 3단계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1, 2단계만 잘 맞추면 되는 게 하위권. 자, 그 다음에, 자, 본인이 중위권이라고 하면은 3단계를 풀 때 대략 10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중위권이 되는 게 맞아. 그럼 몇 문제만?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갖고 요 10분 동안 대략적으로 뭐야? 그래, 눈 딱 감고 두 개만 풀자. 그러면 70에서 두 개 얹으면 몇 점? 80점. 그럼 1등급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야? 요거까지 단축으로 됐을 때 냉정하게 20분 이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20분 이상. 그래야 뭐가 돼요? 우선순위를 갖고 풀 수 있어. 근데 상위권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리 시간을 확보된다고 쳐도 많이 받아야 20분 내외야. 20분 내외. 뭐 물론 더 벌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20분 정도 잡는다고 20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치면은 남아있는 문제가 6문제에서 7개 정도 되거든. 근데 이거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중에서 대략적으로 4개에서 5개. 그러면 생각해봐. 20분 동안 난이도 있는 문제를 4-5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문제당 몇 분? 대략적으로 4분 안쪽으로 풀어야 돼. 근데 쌤이 아까 얘기한 게 뭐야? 난이도 있는 문제는 스텝 1을 생략하고 2, 3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그렇게 안 하면은 한 문제당 4분 안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자, 지금 또 이야기하는데 봤던 문제 말고 알고 있는 문제, 아는 문제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만 이 중에서 대략적으로 4-5개 이상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거고, 그래야 85점에서 90점 정도. 실제로 죽전고에서 90점 내외에서 보통 전교 10등권 안이 나와요. 보통 내가 90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번에 전교 10등 안에는 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85점 이상 나오면은 그래도 한 15등 이내. 자, 15등이면은 뭐지? 자, 5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기 전에 9등급제 기준으로 4%입니다. 4%.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시간이 남는다면. 자,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럼 딴 것보다 뭐냐면은 앞에서 문제 풀다 보면은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다, 계산이 복잡하다. 죽전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계산 복잡하게 내고 그 다음에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게 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그 순간에는 일단 넘어가야 돼. 넘어가고 나서, 자, 내가 여기서 문항 선별을 하고서도 시간이 남는다면 어떻게? 이제 그때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만약에 앞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일로 오는 게 맞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정리 한번 해본다라고 하시면, 자, 어디가 중요해? 1, 2단계. 1, 2단계에서는 정확도, 그 다음에 시간.
자, 정확도와 시간을 갖고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 여기서 3단계를 풀 시간 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물론 여기서 만약에 넘어간 문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 일로 바로 가지 말고 일로 갔다가 일로 돌아온다. 뭐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자, 거기까지는 본인이 얼마만큼 내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공부했느냐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고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서 중간고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자, 일단은 그럼 내신 대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자, 했던 얘기 또 반복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스케줄표가 있어요. 자, 1월, 2월에 시작해서 시험 당일까지 스케줄표가 있어요. 1월, 2월. 자, 뭐예요? 일단은 기본서 및 유형서로 문제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시간을 잡는 게 아니야. 이때는 시간 아니야. 1, 2월 달에는 시간을 잡지 않아요. 뭘 잡아요? 해결력과 정확도 잡아야 돼요. 특히 요 정확도. 1, 2월 달에는 정확도 잡아야 돼. 시간은 3월에 잡아도 늦지 않아. 1, 2월 달에는 뭐 정확도 잡고 그다음에 어떤 거? 상문항에 지속적으로 노출. 자, 그럼 우리 이때 뭘 만드는 거야? 자, 이때가 쌤이 얘기했던 봤던 문항. 이 어려운 문제 내가 봤는데, 이 어려운 문제 내가 봤어. 이렇게 봤던 문항, 시간 말고 정확도와 그 다음에 봤던 문항 만드는 게 1, 2월 달에 할 거. 이때는 어떤 걸로 공부해요? 전국연합 그리고 올림포스. 얘는 반드시 그다음 플러스 기본서. 한 요 정도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제 3월로 넘어가요. 자, 1, 2월 달에 요거를 한번 잡아 주시고 자, 그다음에 3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월 넘어가면 뭐 해야 돼요? 우리 방학 동안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한 거 가지고서 실전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최대한 올리는 거야. 이때 뭘 잡는 거야? 일대 스피드. 일대 스피드를 올려주는 거야. 대신에 스피드를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야. 뭘 해야 돼? 본인의 스피드가 있어. 본인의 스피드를 찾아서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때는 요거 조금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 3월에도 4월로 넘어갈 때는 요거 두 개. 이제 어찌 보면 상위권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자, 제가 말했죠. 암기식 숙지. 자, 선생님도 수학에 대해서 암기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려운 4점짜리 문제를 그 4분 이내에 풀려면은 스텝 1을 생략해야 되거든? 그럼 암기식의 숙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방학 때 3월 달에 했던 걸 이제 암기식 숙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 이거 뭐 너무 중요하지. 이때 되면 학교 프린트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4월 초가 넘어가기 전에 학교 프린트에 대한 거는 확실히 숙지. 그다음에 기타 4점짜리 문제들 반복하는 작업. 한마디로 다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지기. 자, 그다음에 일주일 전. 자, 일주일 전이면 다 왔어. 사실상 이미 결정이 됐어. 그럼 뭐 해야 돼? 일주일 전까지 했던 거를 가지고서 우리 오답 노트. 오답 노트. 이거 미친 듯이 반복하는 거야. 오답 노트 미친 듯이 반복하면서 자, 우리 여기서 했던 거 어떤 거 있어? 암기식 숙지했던 거 다시 반복. 진짜 이제 그냥 뭐 물 흐르듯이 푸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당일. 자, 시험 당일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직보, 직보. 직보하잖아. 그럼 직보 때 뭐 해? 직보 때 뭐 대단한 거 생각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한 번 더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자, 선생님 일단은 죽전고 시험 관련해서도 이제 죽전고 문항도 분석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죽전고가 너무 스탠다드한 학교예요. 문항 구성도, 문항 개수도, 난이도도 너무 스탠다드하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시험에 대한 요령을 좀 얘기하기 되게 좋은 학교인데 자, 쭉 했던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영상을 보고서 좀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 어차피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다 숙지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뭐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뭐예요? 겨울방학이 있겠죠? 그럼 겨울방학 때 내가 뭘 해야 할지, 그다음에 내가 시험을 본다면 어떤 게 중요할지 너무 어려운 것만 고집해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걸 기피해도 안 되고 어떻게 그 적당선에서 요것들을 토대로 내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대로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또 쉬운 건 쉬운 거대로 어떻게 전략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 갖고 죽전고 1 학년 내신 분석은 좀 마무리해 봤고, 일단은 전체적인 거라기보다 1 학기에 대한 내신 분석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할 때 요 내용이 좀 충분히 고려가 되고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